의장님, 광주 광산구의회 의장이신 조승희 의장님, 전북 김제시의회 의장이신 나병문 의장님, 전남 장흥군의회 의장이신 김복실 의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중앙당과 지방자치단체장 그리고 지방의회 의원님들과 함께 소통하는 간담회 시간입니다. 그리고 오후 오늘 세 번째 시간은 4시 50분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당 지도부와의 대화 시간은 박지원 대표님이 주관하시고 박지원 대표님 인사 말씀과 더불어 손학규 전 대표님, 안철수 전 대표님, 천정배 전 대표님 인사 말씀이 있으시고 난 이후에 바로 질의응답 및 우리 대선 후보님들과의 간담회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그리고 간담회가 6시 30분에 마무리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6시 50분부터는 만찬 및 친교 시간으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일차 내일 일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식사는 7시 30분부터 09시까지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9시부터 9시 10분까지는 박우섭 최고위원 등 최고위원님들 인사 말씀 있으시고요. 그리고 9시 20분부터 10시 20분까지 1시간 동안 국가대개혁위원회 상임위원장이신 정동영 위원장님의 국가대개혁의 과제와 추진 방향이라는 주제로 특강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10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손금주 최고위원의 특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강이 다 끝나면 설문지를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고 11시 50분부터 점심 식사를 자유롭게 하시고 퇴소하는 것으로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시간인 중앙당과의 대화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삼하 사무총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지루하시고 힘드시죠? 아니에요? 네. 네, 어깨 한번 쭉 해서 뒤로 한번 해보세요. 네. 잠도 깨고 하시게. 오늘은 이 시간은 중앙당과의 대화를 나누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중앙당에서 많은 분이 좀 내려오셔야 되는데 상황을 아시다시피 오늘 최고위원회가 추천권 예전에서 천안에서 열리다고 그쪽에도 일부 가고 또 중앙당에서는 며칠 전부터 주승용 원내대표 참여하기로 했던 분들이 각각의 역할이 그쪽에도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그쪽에는 또 간사로 참여하고 그런 점 좀 널리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오늘 여기 먼 걸음까지 서울에서 또 경기도에서 멀리 부산에서 또 김해에서 먼 곳에서 오셨고 또 이쪽 호남 쪽에서 오신 의원님들도 또 단체장님들도 많이 참여를 하셨기 때문에 그분들의 말씀을 듣는 것이 훨씬 더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아까 우리 연수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라고 했고요. 그래서 각각 실제로 현장에서 지방 정치를 하시면서 필요한 얘기도 아쉬웠던 얘기, 또 중앙당에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요청할 게 있다든가 이런 거를 하는 그런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4시 반 정도까지 1시간 정도 진행을 하도록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중앙당을
소개를 해드리면 중앙당에는 중앙당 사무처에는 총무부, 기획조정부, 전략기획부, 홍보부, 조직부, 여성부, 청년부, 직능부, 국민권익부, 디지털교통부, 국민소통부, 정치원수원, 비서실, 당대표 비서실, 원내대표 비서실, 원내행정기획실, 정책실, 공보실, 국민정책연구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직 당직자로 사무부총장, 기획조정위원장, 조직위원장, 홍보위원장, 디지털소통위원장, 당무혁신기획단장이 내정되어 당무혁신기획단장이 있습니다. 오늘 그 중앙당은 거의 이제 당직자가 유급 당직자가 73명이 70명이 넘고 아르바이트까지 하면 상당히 더 많은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이제 호남은 나름대로 어느 정도 기반이 담겨져 있는데 다른 충청도라든가 영남 부원 이쪽으로는 많이 부족한 것이 많이 있지만 어쨌든 저희로서 중앙당에서도 많은 어떻게든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그 자치단체장님 중에서 경기 김포시의 김윤주 시장님께서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우리 자치단체장 또 자치 의원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얘기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님 부탁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김윤주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다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하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 국민의당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 연수를 한다고 해서 다 모든 일정 이제 뒤로 하고 참석은 꼭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제가 갑자기 그냥 와서 인사를 하라고 그러니까 당황스럽기도 하고 좀 그런데 제가 내년이면은 그 단체장이 된 지가 2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일하는 것은 잘합니다. 일 열심히 하고 잘하고 몸 안 아끼고 하고 그러는데 앞에 나서서 뭐 잘난 척하고 사람들 앞에 서서 이런 거는 전 정말로 싫어하고 못 하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오늘 어떻게 도망갈 수도 없고 그냥 꼼짝없이 이렇게 앞에 서게 됐는데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대단한 용기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당이 출발을 하면서 이렇게 어떤 큰 물결로 이렇게 흐를 수 있으리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했을 텐데 여러분들은 그 중에 용기를 가지고 함께 해주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처음 당이 창당이 되기 그 전에 바로 제가 탈당을 해가지고 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어떤 일이든지 간에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모든 게 다 이루어져서 거기에 함께 하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소수지만 비록 적은 인원들이지만 우리가 마음을 하나로 마음을 먹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이게 된다 이런 생각을 전제로 하고 함께 했을 때 우리는 반드시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초등학교밖에 다니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어떤 일이든지 안 된다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남들이 감히 엄두 내지 못하는 일 제가 다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다 이루어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국민의당이 반드시 이루어낼 수 있다, 제가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어떤 조직을 하고 이렇게 함께 하면은 전부 다 자기를 부각시키고자 하고 자기를 뭐 내세우고 내 생각하고 틀리면은 비판하고 그냥 참 이게 바로 이게 조직이 힘을 갖지 못하는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비록 뒷전으로 조금 밀려도 내가 그렇게 부각되지 않더라도 내가 마음을 먹고 이 조직에 함께 하기로 한 이상 그 조직이 성공할 수 있게 하는데 내가 온몸을 던진다는 거, 그건 대단히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저는 기초자치단체장으로서 우리나라에서 내가 제일 오래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만은 저는 모든 걸 던지고 우리 국민의당을 위해서 온몸을 던져서 내가 일을 하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제가 나왔고요. 처음에 당이 만들어졌을 때 당에서는 저보고 중앙당의 어떤 여러 가지 직책들 맡아달라는 얘기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런 것만은 전부 다 제가 사절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어떤 직책을 맡아야만이 일을 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나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훨씬 더 많은 일을, 훨씬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다 바쳐서 정말 밑바닥에서 힘이 돼 주겠다, 이런 마음으로 일해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숫자들이 너무 적고 이렇게 해서 좀 걱정스러운 면도 있고 아쉬운 면도 많이 있었는데 갈수록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고 계시고 이래서 저는 정말로 반드시 될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또 여기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든지 간에 저는 이제 앞에 나서고 말 시키는 거 제일 그냥 아주 좀 못하거든요. 근데 제 생각 관계없이 이렇게 나오게 돼가지고 너무 민망스럽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아무튼 우리 조직을 옆에서 이게 한 발 떨어져서 이렇게 지켜보면서 바람이 조금 있다면은 우리 지도부에서 국민의당을 끌고 가는 데 있어서 설령 앞에 서 있는 지도부의 생각이 내 생각하고 조금 틀리더라도 밖에 나와서 당원들을 이렇게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이걸 내 생각하고 틀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고 그런 얘기들이 가끔 좀 들리고 그러는데요. 그건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 생각하고 틀리면은 지도부 안에서 치열한 논쟁을 통해서라도 서로 이해가 하고 어떻게 밖에 나오면은 한 목소리를 내주고 똑같은 목소리를 내줘야 되는데 가끔은 보면은 지도부의 목소리들이 하나 같지가 않은 경우가 가끔 있어서 그런 부분은 조금 걱정스럽고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그런 것들을 이렇게 지적들을 해 주셔가지고 정말 일사불란하게 내 생각하고 다르더라도 하나처럼 된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함께 갈 수 있는 조직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오늘 지도부들이 오시고 앞으로 이렇게 하면은 후보들이 우리가 경쟁을 하고 또 이렇게 할 텐데 대통령 후보들이 내가 되기 위해서 우리 조직에 피해가 되는 어떤 이런 언행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 조직이 성공해야 한다는 이런 생각을 전제로 해서 자기가 소신껏 얘기하고 열심히 하되 승복을 하고 적극적으로 만들어내는 이런 역할을 앞에서 모범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나 그렇게 언행이 좀 그런 게 나오지 않을까 하는 이런 염려를 늘 텔레비나 이렇게 모임에 가서 지켜보면서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디 계신가요? 박홍률 시장님, 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목포시장 박홍률입니다. 저는 이 초선입니다. 그래서 정치에서는 햇병아리죠. 여기 대선배님들 모시고 제가 지자체장이라는 이유 때문에 저를 여기 불러 세운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정말 우리 국민의당이 꼭 집권을 하고 정권을 획득해야만이 여기 계신 분들이 전부 웃고 미소 짓고 앞으로 파이팅하면서 자기 지역의 발전도 함께 이루어낼 수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철수, 손학규, 천정배 우리 대선 우리 당내 후보 중에서 누군가가 돼가지고 다른 당과의 겨뤄서 꼭 당선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먼저 합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당선됨으로써 우리 이 지방 우리 조직까지도 다 함께 가는 그런 시대가 꼭 돼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역량껏 뛰지만은 지도부에서 정말 잘 해 주셔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따가 뭐 간담회 때 당 대표님만 오실지 또 후보들도 오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때 격이 없는 건의들을 메모링했다가 좀 쏟아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지금 지방자치분권 담당 위원장이 누구시죠? 우리 시장 군포시장님이시죠? 누가 지금 위원장이 누구실까요? 중앙당에? 근데 이제 사실 그런 점이 있어요. 중앙당에 이제 평상시에 지방자치 뭐 분권위원장인가 뭐 이런 자리들을 대부분이 현직 국회의원들이 이제 전부 자리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위원장에는 전국에 뭐 20명이라든가 30명이라든가 해가지고 전부 시도 의원 또는 지자체장 또 뭐 이렇게 각 직능별 전국에 있는 단체장 뭐 이렇게 임명을 합니다. 근데 이번 선거 과정에서는 정말로 지방자치 쪽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그 캠프에 분명히 넣어가지고 공식 그 대선 후보 선대본부의 참모 회의에 직접 참여를 해야만이 우리 지방자치를 현장에서 담당하고 있는 우리들의 의견들, 우리들의 현장의 여론들, 또 선거 추세들이 제대로 반영되면서 가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네트워킹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중앙당에서 취합을 하고 또 이따 당대표가 오시든 후보가 오시든 간에 선대본부를 꾸릴 때 정말로 똑바로 꾸려라. 자기들 나눠먹기식으로 이렇게 해서 뭐 저 사람 후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꾸며가지고는 절대로 안 된다. 그리고 통합이 이루어지지도 않고요. 지도부는 지도부대로 놀고 현장은 지금 우리 당원들도 있고 사실은 시의원, 도의원 다 계십니다만은 이제야 지금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시지탄이 있지만은 늦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정말로 우리 지방자치 시도위원회 그 의견이 이 대표들의 의견이 집약이 잘 될 수 있는 채널을 만들고 또 그러한 것이 언론이나 TV 방송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예를 들어서 목포시 같은 경우도 이미 대선 공약을 정리해서 우리 전남도를 통해서 중앙 정부까지 올라갔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반영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래야만이 그 지역에서 표가 나오죠. 또 그럴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내년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내년도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많은 관심들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 시도위원분들의 현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같이 네트워킹이 돼야지 시너지 효과가 확 드는 것이지, 대통령 선거만 앞두고 이 시도위원을 활용만 하는 그러한 어떤 느낌, 인상이 가게 이 대선 캠프가 꾸려졌다가는 잘 작동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같은 마음을 담아서 제가 한번 또 중앙당에서 오신 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따가 간담회 때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해서 정말 국민의당이 정권을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이제 선관위 행사다 보니까 저희들이 얼마든지 당원들끼리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당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없는데 이따가 우리 대선 후보님들 오시면 뭐 연호를 한다든가 뭐 피켓팅은 당연히 안 하시겠지만 그런 일이 이제 있으면 안 되고, 그리고 지난번 이제 엊그제 천안에서 할 때 조금 이제 후보님들이 언론인들이 또 그때는 따라올 것 같거든요. 언론인들 따라오는데 약간 대선 출마하실 분들의 출마 변을 듣는 그런 기간이 이제 길어지고 막 이러다 보니까 선관위 쪽에서 당원들 교육시키라고 그랬는데 이제 변질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좀 얘기가 좀 있었고, 그래서 이따가는 이제 짧게 간단하게 인사말을 좀 저희가 듣는 것으로 하고, 우리 앞에 지난번에 좀 앞에 나가서 계시고 했는데 그런 것보다는 여기 좀 가운데 계시고, 그 이후에 우리 이제 여기서 우리 단체장님이나 우리 지방 의원님들께서 앞에서 오히려 질의를 하시고 후보님들이 자리에서 좀 답변하시고 오히려 그런 게 이해를 해주시고 양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중간에 우리 시장님 말씀을 끝까지 못 듣고 나갔다 왔네요. 다음은 전남도의회의 임명규 회장님 어디 계신가요? 안 계십니까? 네? 나가셨나요? 아까? 예. 그러면 다음에는 목포시의회 조성호 회장님? 네. 조성호 의장님. 네. 예. 예. 전 반갑습니다. 저는 목포에 소속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는 또 여러분 잘 알다시피 목포 지역구 의원인 박지원 대표님 지역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의원이 22명인데 우리 국민의당 소속이 14분 있고, 방금 전에 또 얘기하신 우리 시장님도 국민의당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제가 지금 삼선 의원으로서 전반기 후반기 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님을 모시다 보니까 항상 우리 박지원 대표님 성실함, 그리고 항상 선당 후사, 당을 먼저 생각하고 본인이 후사. 그래서 저희들은 목포에서는 또 시장님 필두로 또 저희들 시도 의원들이 대표님 중심으로 또 지역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가 탄핵된 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3개월이 지나서도 지금 국회 여러 가지 일정을 보면 박지원 대표님이 주장했던 선 총리 후탄핵 그게 다 맞아들은 것 같습니다. 또 박지원 대표님이 주장했던 정치의 흐름을 보면 그 정도로 저희들도 우리 목포 시도 의원님들 정치적인 감각이 상당히 감각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작년 총선 전에 무소속에 있다가 대표님하고 가고 입당을 해서 같이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저도 삼선 의원으로서 활동하면서 중앙에 우리 정치하신 분들이 그동안 우리 당을 잘 이끌고 있지만은 그래도 제일 밑바탕 여론은 기초 의원, 군의원, 시의원, 도의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초 의원들이 많이 참여해서 그 목소리가 중앙당에 전달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대표님하고 매주 금기 언론에서 저희들은 자주 감담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대다수 지역위원회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녹색 바람이 전남에서 호남에서부터 불어왔습니다. 과연 호남이 중심인 우리 국민당에 우리 지금 기초 의원들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이것은 각 우리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님들이 더욱 우리 기초 의원, 군의원들하고 잘 교류를 해서 그분들이 우리 국민당에 참여해서 새로운 정권 교체에 앞장서기를 우리 중앙당에서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들 할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총장 계시지만은 이런 기초의원들 밑에 정말 시민과 주민들하고 제일 밀착에 뛰는 그런 부분들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서 정치에 반영한다면은 더 좋은 시민들, 국민들하고 사랑받는 당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정권 교체를 위해서 지역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한 가지 우리 최고위원님들 저도 좀 이따 오면은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당내에 어떤 얘기라도 내부적인 얘기는 내부에서 정리를 하고 밖에 나오면은 정말 언론들이나 어디 나서는 한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기초 의원이지만은 어떤 사항에 대해서 카메라가 되면은 저희들은 좀 그런 데는 센스가 없습니다만은 국회의원님들은 굉장히 감각적인 것이 빠릅니다. 그래서 충분한 당 기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언론에 비해서는 엉뚱한 행동을 하는 것은 과연 국민들이 바라볼 때 우리 국민당을 어떻게 볼 것이냐. 그래서 우리 중앙에 계신 우리 특히 최고위원님들은 정말 당 내에서 정리된 목소리를 똑같은 목소리를 같이 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저도 갑자기 시켜서 두서없이 얘기는 했습니다만은 앞으로 우리 정권 교체를 위해서 저는 선당 후사하겠습니다. 제가 선당하면 후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당!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갑자기 부탁을 드렸는데도 이렇게 말씀을 잘 하시는 거 보면은 미리 준비를 하셨으면 얼마나 잘 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잠깐 순서를 바꿔서 우리 호남 쪽은 단체장도 기초단체장도 계시고 지방 의원님들도 꽤 계시고 이렇게 의장님도 계시고 한데 우리 영남 쪽은 많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영남 쪽에도 그 소중한 그 기초 의원님들이 계십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신 김해시의 김재금 의원님, 예,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김해시에서 온 김재금 의원입니다. 사실은 제가 여기 서야 될 자리가 아닌데 저 추운 데서 왔다고 이렇게 배려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남에는 한 400명의 기초광역 의원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야당을 한다는 것은 아시다시피 독립운동하는 거하고 비슷한데 국민의당 의원이 400명 중에 3명이 있습니다. 3명. 우리 김해 씨는 22명의 의원인데 저 혼자 있습니다. 정말 힘들다는 표현을 이루 말 수밖에 없는 게 보궐선거가 있는데 4월 10일 날 보궐선거 있는데 저희 후보가 없습니다. 이 보궐선거는 이렇게 세군 3인선국이 한 명을 뽑기 때문에 사실 1등 하기는 사실은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지지율이 4월 13일 날
국회의원 보궐선거 우리 지지율이 한 18% 이렇게 저희는 전국이 26.74%인데 힘든데 그 힘들다고만 할 수는 없고 그 2017년 대통령은 아마 국민의당 후보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젊게 그리 나왔더라고요. 박수 한번 주시면 그런 희망을 가지고 삽니다. 제가 안철수 의원이 그 탈당할 때 영남에서 제가 1호 탈당 당원이 됐습니다. 탈당하고 제가 의원하고 뭐 전체 중에 당원 중에 첫 번째로 탈당하고 그 같이 이렇게 했는데 예전에 그 4월 13일 총선 전에 국회에서 그 내일 포럼이라고 저희가 조금 가입하고 활동했었는데 거기에서 한 200여 분이 모여서 그때 국회 후보도 사실 만만치 않았는데 그 우리가 희생을 해서 현수막을 걸자. 그리고 우리보다 나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현수막에 걸게 만들자 이런 결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4월 13일 날 우리 김사마 의원님이 그때 우리 경남에 지원 오셨었습니다. 오셨는데 민주당 우리가 경남에 16개 국회의원 선거구가 있는데 민주당 후보보다 국민의당 후보를 더 많이 냈습니다. 숫자로는 물론 당선은 못 시켰지만은 어쨌든 숫자로는 더 많이 냈습니다. 그 친구들 젊은 친구들한테 사실은 저희가 희생을 강요했습니다. 나가라 도와줄게. 그리 해갖고 영남에 그렇게 싸우고 있습니다. 그 당을 지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노력을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이 자리 이상하게 올라가게 서게 됐습니다. 하여튼 그런 노력이 계속될 수 있도록 이게 좀 이렇게 요 호남 쪽이나 서울에 계신 분들이 계속 지지와 격려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재금 의원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다음은 그 광주 동구의회 박대현 의장님 안 계신가요? 그러면 광산구의회 조승효 의장님 예 부탁드립니다. 예, 뭐 하고 싶은 말씀 하셔도 됩니다. 어떤 말씀이시든지. 안녕하세요. 조승입니다. 사실 광주는 바로 옆에 있는 도시라 오기가 쉬운데 김해에서까지 오시고 그래서 김해를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사실 아까 인사말을 나중에 제가 하게 되면 무슨 말을 할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정치인들은 만나면 그 자기 주변의 경험담이나 어떻게 뭐 정권 교체 이런 걸 잘해보자 이런 식의 이야기만 이렇게 크게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오늘 이렇게 배우러 온 게 어떻게 하면 정권 교체를 잘할 수 있을까, 쉽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작전을 중앙당에서 이렇게 좀 갖고 오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광주에서도 시당 차원 이렇게 또 국회의원 차원에서도 많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지만 그런 이야기는 없어요. 그냥 우리 잘해보자, 열심히 하자. 우리가 기초나 이런 의원들이 이렇게 바닥에서 많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우리가 제일로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주가 되지 구체적인 어떤 그 당에서 주는 어떤 작전이 좀 이렇게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연수를 통해서 당 대표님도 오고 이렇게 후보자님도 오시게 되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그 정권 교체 소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 이런 작전을 좀 배우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바쁜 일정인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연수를 한다는 게 쉽지 않으니까 여기서라도 그런 한 뜻으로 뭉쳐져서 헤어지는 그런 귀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여기 남쪽은 지금 봄이 온 것 같죠? 그래서 봄이 지금 많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치권에도 우리 국민의당 중심으로 봄이 오는 그 귀중한 어떤 봄을 맞이하는 귀중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조승희 의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에는 그 전북 김제시의회의 나병문 의장님 어디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오신 걸로 돼 있는데. 오시라고 말씀. 저 다음 분 먼저 할게요. 예. 장흥군 의회의 김복실 의장님. 아까 제가 봤는데. 아, 예. 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자리에 올라와서 이야기를 할 것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다들 그렇겠지만 여러 앞선에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지만 저도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그 여러분도 다 알다시피 요즘 우리 국민의당이 전부 조금 여러분들 주눅이 들려갖고 있죠. 왜냐하면 주변에서 왜 국민의당에 안철수 모두 다들 대표자들은 출마자들은 괜찮은데 안 뜨는지 모르겠다 이 소리 많이 듣죠. 그래서 나는 그럴 때마다 기가 안 죽으려고 그러면 알곡이 왜 뜬다냐 지금 가라앉아서 가만히 기회를 노려보고 있다. 진짜 뜨고 있는 것은 거품이고 쭉쟁이들이다. 나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공감하시면 박수 주세요. 지금 그렇게 해서 이렇게 뭐 힘을 막 쏟고 이렇게 오기로 버티고 있는데요. 사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 호남에서 국민의당 바람이로 국회의원들이 전체 10명 중에 8명이 국민의당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더불어당 그때는 민주당이었나요? 민주당 전부 체제 아래 국민의당이 되고 보니까 조직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누가 하라고 안 해도 저는 국민의당 텃밭인 호남에서 가장 바람을 일으켜서 중앙당까지 해야 되겠다. 그리고 도당 대회를 여성 대회를 통합의료 박람회 때 2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박람회장도 사람 많이 모이게 하고 또 국민의당 활성화시키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700명을 모여놓고 국민의당 여성 대회를 한번 가졌었습니다. 그래야만이 조직이 되는 겁니다. 그때도 전체 각 시군에 보면 조직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모임으로써 그 지역의 여성위원장들이 뽑히게 되고 하나씩 조직이 된 겁니다. 그래서 각 시군의 여성위원장들을 한 명씩 뽑고 그 시군의 여성위원장은 각 면의 대표자를 뽑고 이렇게 피라미드식으로 해나가자. 여성정치 국민의당은 여성의 힘으로 이렇게 슬로건을 걸고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앙당에서 여성대회 전국대회를 할 적에도 제가 호남에서 제가 거의 반수를 거의 300명을 몰고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 중앙당에서 저보고 고생했다고 해서 당연히 호남이 국민의당 뿌리인데 우리부터 뿌리를 튼튼하니 해야 여러분들이 살아남지 않겠어요. 그러고 말을 하면서 그렇게 일을 해냈습니다. 그러고 나니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번에 각 그 시도당 위원장이 바뀌었죠. 그럴 때 저는 참 느낀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남지 않아서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그 아까 목포시 누가 말씀하셨죠? 우리 그 선당 후사라고 내가 손바닥에 썼습니다. 예, 당이 먼저고 내가 다음으로 하라는 당 대표님의 말씀을 저는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시도당 위원장들이 바뀜으로써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또 바뀌려고 합니다. 이게 되겠습니까? 지금 대통령 선거는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물론 야물지라도 언제 파악을 해서 대통령 선거를 치르겠어요. 근데 저도 정말 그 열심히 그 요즘 촛불 시위를 많이 합니다만은 그 의미를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촛불이라는 것은 제 몸을 사르면서 남을 밝혀주는 거. 이건데 이걸 정말 실천을 안 한 것 같아서 정말 저는 슬픕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에 도당 여성위원장으로서 고생하셨으니 이제 어쩌실래요? 좀 부위원장으로 좀 계실랍니까? 이 질문에 저는 화를 냈습니다. 가만히 생각했다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내가 아니면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지 말자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중앙당에서 전체 우리 여성 그 현재 광역 기초 의원들이 총
36명이던가요? 정확하니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우리 전남은 더불어당 여성 의원들만 해도 30명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어째요? 우리 여성들이 그만큼 발붙이는 데가 없죠. 그래서 내가 전남 여성 도당 위원장을 그만두면 과연 누가 나처럼 할까? 저는 정말 촛불을 이렇게 키는 내 몸을 사르면서 이렇게 해왔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나처럼 할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중앙당 가서 건의를 했습니다. 아직 지금 금방 대통령 선거가 임박했는데 그 시도당 위원장이 바뀌므로써 또 전부 그 임원 개편을 하지 말라고 그래라. 설령 잘 참석을 안 하거나 아주 못됐다는 사람은 바뀌어도 됩니다. 그렇지만 잘하고 있는 사람은 그대로 두고 더 사람들을 증언 불러들여서 없는 기구를 만들어서라도 사람을 많이 끌어들여야지. 지금 있는 사람들을 바뀌고 또 새로 이렇게 조직을 하면 언제 파악을 해서 대통령 선거를 치를 수 있을까? 이걸 제가 건의했던 사람입니다. 제 말이 맞죠?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람에 안 뜨니까 지금 주눅 들려서 그냥 듣기만 하고 눈치 살살 보면서 그러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지 말고 제가 아까 그랬죠. 지금 알갱이는 깔아앉아 있지. 지금 뜰 때가 아니어서 가만히 있는 거다. 곧 봐라. 우리는 꼭 차지할 것이다. 국민의당이 꼭 성공할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갖고 여러분들이 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우리한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알갱이가 가라앉아 있지만 이제 조만간 곧 뜰 것 같습니다. 광명시 의회의 나상성 의장님, 네, 우리 경기도의회 의장단 회장님이신데요. 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국민의당의 지지 기반이 이곳 호남 아닙니까? 네, 여기 와서 보면서 느끼는 게 오늘 여기 오신 분들도 대부분 이 호남 의원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왜 우리 국민의당이 광주에서도 이렇게 확 바람이 불지 않은지 정말 궁금합니다. 꼭 다음에 한번 오시는 분 있으면 그 해답을 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반반입니다. 국민의당의 생각에 반반. 과연 이 국민의당이 정권을 잡을 것인가 안 잡을 것인가 반반. 그래서 중간에 있습니다. 발을 양쪽으로 살짝 벌려놓고 이쪽으로 커지면 이쪽으로 오고 저쪽으로 커지면 저쪽으로 갈까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 국민의당의 입장이고 국민의당을 바라보는 사람의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썰전도 보셨죠? 문모닝. 그것은 곧 그 사람들이 우리 국민의당의 대표를 조금 더 낮추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인데 저는 이 말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당 대표, 당과 대통령 후보가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행동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외부에 비춰진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후보가 정책을 마련하려면 당과 협의해서 마련을 해야 되고 대통령이 어느 자리에 가서 정책을 발표를 하면 당이 뒷받침을 해서 언론과 함께 가야 되는데 대통령이 하는 말과 당이 하는 말이 틀리기 때문에 언론도 아마 그것을 기사화하기가 매우 어렵고 기사화한들 결국에 대통령 후보와 당이 따로 가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나오니까 역시 이걸 바라보는 대한민국 국민도 반반입니다. 반기문이가 반반 걷다가 결국에 실패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부터 여기 김삼아 사무총장님 계시는데 당에서 이것부터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후보가 말하는 입에서 나오는 정책, 머리에서 나오는 정책, 가슴에서 나오는 정책이 자기 입과 머리와 가슴에서 나오는 정책이 아니라 당과 협의해서 만들어진 정책이어야 되고 대통령이 어느 자리에 가서 그런 정책을 발표하면 당은 똑같은 목소리를 내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지방 의원이나 모든 의원들이 그 정책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어느 곳에서도 공유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안철수 대표가 말하는 정책이 뭐고 손학규 대표가 말하는 정책이 뭐고 천정배 후보가 말하는 정책이 뭔지 아십니까? 모릅니다. 그냥 잘할 거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공유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하는데 얼마나 좋은 시대입니까? 스마트 시대.
옛날에는 당원들 모이라고 해서 교육했는데 지금은 그럴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스마트를 이용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왜 그걸 안 하고 있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또한 저는 이제 제가 2선 때부터 출마를 해서 지금까지 왔는데요. 저도 두 가지 하나 있습니다. 저도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꼭 정권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민의당 지도부들이 정권 잡을 정말 책임이 없어서 우리 지방의원들을 내팽개치려면 아예 이번에 지방의원 공천제 폐지했으면 쓰겠습니다. 기초단체장 공천제 폐지하고 지방의원 좀 공천제 폐지해서 좀 우리 스스로 열심히 해서 지방을 뿔풀이 민주화를 정말 성사시키는 그런 정말 훌륭한 의원으로서 지역에서 남게 하는 것도 저는 좋겠습니다. 우리는 국회의원의 꼬봉이 아닙니다. 지역도 하나의 정부입니다. 작은 이 지방 정부를 가장 민주적이고 합리적이고 끌어가기 위해서 저는 의원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니지 않습니까? 가본 받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해서 정권 교체했는데 저쪽에서 공천 못 받는 사람들이 대거 이쪽으로 넘어왔을 때 여러분 가본 받을 수 있는 보장이 있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안 거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 왜 서 있습니까? 정치하기 위해서 서 있습니다. 정치하려면 공천 받아야 해요. 가본 받기 위해서 여기 와 있어 지역의 모든 행사 내팽개치고 여기 와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확실한 보장도 역시 지도부가 해줘야 됩니다. 저는 얼마 전에 당대표 선거할 때 아침 새벽에 오라고 해서 여의도까지 갔습니다. 열렬 벗겨주고. 그때 거기 온 모든 최고위원 당대표 후보들이 하는 얘기가 꼭 당대표가 되면 앞으로 여러분하고 소통하겠습니다. 그러더니 당대표 선거 끝나고 나서 한 사람도 모이라는 사람 없습니다. 뭘 믿고 무엇을 위해서 해야 됩니까? 제발 당 지도부 정말 계시는 분들은 여기 계신 이분들이 현장에서 정말 그 어려운 이웃과 손잡고 뛸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다는 것은 함께 해준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후보 그리고 당 지도부, 국회의원 이런 분들이 여러분과 함께 해주실 때 우리도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겨서 그 어려운 역경도 견뎌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시도 의원님들을 잘 받들어 주면 저희가 지역에 가서 지역 주민들을 잘 받들겠습니다. 국민의당이 최고야. 국민의당 시의원들이 최고야. 국민의당 군의원들이 최고야. 이럴 정도로 잘 받들겠습니다. 근데 지도부에 계신 분들이 우리를 잘 안 받들어요. 그냥 우리도 지역 주민이 가서 뭐 하면 국민의당 소리도 안 해요. 그냥 시의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이 시간부터 당에 계신 지도부분들이 우리 좀 받들어 주십시오. 우리도 지역에 가서 지역 주민 하늘처럼 받들고 그분들이 국민의당 지지하고 그래서 국민의당이 정권 교체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정권 교체하면 여기 계신 이분들에게도 희망과 꿈을 주고 지역에서 아름답고 깨끗한 정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반드시 성공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나상성 의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 부분을 그 국민의당 페이스북에서 생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감없이 당 지도부나 우리 국민의당에 하실 말씀들이 있으신 분들은 가감없이 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시 30분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또 하시고 싶은 말씀 계시는 분들 계실까요? 그러면 그 서울에서 오신 의원님 계시는데요.
반갑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우회에서 온 김주성 의원입니다. 작년 4.13 총선 경기도에서 계속 꾸준히 지켜봤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국민의당에 입당한 사람 중에서는 제일 제가 막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국민주권개혁회의에 소속이 돼서 지방자치위원장을 맡고 있다가 이번에 국민의당과 통합 과정에서 저는 이제 손학규 전 대표님과 같이 정치를 해오다가 이번 이제 국민의당에 손학규 대표님하고 똑같은 날 2월 17일 날 이제 국민의당에 입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식으로 따져도 아직 2주가 안 됐죠. 그래서 와서 보니까 이름도 없고 아직 명찰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기꺼이 또 이렇게 경기도 수원에서 참석을 했습니다. 저희 경기도 의회는 총선 전에 탈당하신 우리 도의원님들이 3분이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 국민주권 개혁회의와 국민의당 통합 과정에서 이제 유일하게 저 혼자 이제 탈당을 해서 국민의당으로 입당을 했고, 오늘은 마침 이제 우리 저쪽에 계시는데 김경자 의원님이 같이 참석을 하셨고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이제 전반기 때 제가 재선 의원인데요. 전반기 때는 이제 경기도 의회에서 교육위원장을 맡았고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저는 이제 경기도 쪽에서 역할을 한다면은 충분히 저희 경기도 이제 의회나 그 다음에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망설이고 계십니다. 아까 우리 강명시 의회 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우리 국민의당에 대한 아직 믿음이 서지 않고 전체적으로 관망 상태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국민의당 지도부가 정말 지지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앞서기 위해서는 정말 통합된 말들이 나와야 되고 국민을 안정시킬 수 있는 그러한 공약들이 나와야만이 우리 국민들이 국민의당을 이해를 하고 따라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경기도 의회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탈당을 하겠다고 이렇게 저보다도 먼저 이렇게 선언을 했지만 실제로 과연 국민의당에 와서 어떤 역할을 내가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안정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망설이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실제로 국민의당 이제 경기도당에 이렇게 가보니까 제가 이제 민주당에 이렇게 소속돼 있어 도당에 가서 이렇게 업무를 하는 거와 우리 국민의당에 가서 업무를 하는 거를 비교를 했을 때 우리 국민의당은 아직까지는 좀 많이 전라남북도는 좀 많이 안정이 돼 있는지는 모르지만 경기도나 서울 이쪽은 좀 미비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대선 전국으로 이걸 바꾸기 위해서는 우선은 전체적으로 안정화를 먼저 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물론 이제 제 고향이 원래 전라북도 부안이 고향입니다. 이제 수원에 오랫동안 이렇게 살면서 주변의 권유에서 지금 현재 정치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아무쪼록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아까 우리 저기 장흥 여성위원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한 단계 서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나를 내려놓고 그 다음에 우리 당이 발전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돼 있을 때 그때 우리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의회부터 시작해가지고 전체 한 단계 발전을 하고 우리 국민의당이 집권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나를 버리고 우리 당을 위해서 열심히 뛰는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군산시 의회. 예, 그럼 먼저 하시죠. 예, 광주광역시 남구의원 이창호입니다. 저도 오늘은 좀 얌전히 있다 가려고 생각을 했는데
앞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우리 중앙당의 따끔한 쓴소리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공감했던 그런 내용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분들의 말씀에 힘을 조금 더 보태드려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국민의당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았던 정당이었습니다. 지난 4.13 총선 전에 어디에서부터 녹색바람이 불었습니까? 광주에서부터 전라남도 그리고 전라북도, 크게 보면은 호남권에서 녹색바람이 불어서 대한민국의 국민의당이라고 하는 정당이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기대하지 않았던 총선 의석수는 불과 잘하면 10명에서 15명 이내로 처음에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조금 바람이 부니까 과연 원내 교섭단체가 구성이 될 수 있을까? 그렇게 의미심장한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도 호남을 중심으로 했던 녹색바람이 38석이라고 하는 제3당 시대를 열었던 것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있으리라 봅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조기 대선을 향해서는 뭔가 국민의당이 지난 총선처럼 돌풍을 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가능성을 보는 그런 그 종편이라든지 아니면은 언론에서의 시각도 분명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렇게 뜨지 않는 결과는 바로 중앙당의 절대적인 책임이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어떤 앞서 말씀하신 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중앙당의 코드가 완전 다릅니다. 소위 대선 후보라고 하는 사람은 촛불 집회에 나가서는 안 된다. 정치 지도자들이 나가서는 안 된다고 그러는데 한쪽의 광화문에서는 박지원 대표가 열변을 토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도를 통해서 여과 없이 전 국민들에게 나갑니다. 따로 국밥이죠. 메모드급 대선 주자도 아니고 정당도 아닌데 그렇게 따로 누르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의 오늘의 위상을 누가 만들어줬습니까? 바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목에 피가 넘어오도록 다리가 부르트도록 손이 퉁퉁 부을 정도로 주민들과 스킨십을 통해서 공감대를 이끌어내고 지역 발전의 비전을 제시함으로 인해서 오늘의 국민의당이 탄생되었는데 누가 까먹고 있느냐? 소위 지도부라는 사람들이 까먹고 다 있다는 얘기예요. 내일 모레 대선이 눈앞에 다가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리정돈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앙당 사무처는 어쩝니까? 오늘 이 연수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거의 만장의 여지없이 자리를 꽉 채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많이 가셔버렸습니다. 왜? 와서 보니까 연수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내가 뭔가 얻을 게 없구나. 차라리 이 시간에 가서 지역 주민들 만나는 게 좋겠다. 지역 행사에 참여하는 게 낫겠다. 라고 하는 생각들이 다 들었을 거예요. 저도 굉장히 갈등을 가졌으니까요. 이거 가 마라. 그런데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이렇게 많은데 가까운 도시에 사는 내가 가면 되겠느냐. 우리 의원님들 그래서 지금 남아 있습니다. 콘텐츠가 없다는 얘기죠. 연수에 대한.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선 후보자들이 이 시간 이후에 온다고 그러는데 그런 적어도 지도부에 대한 우리의 외침이 전달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안 갔을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그런데 중간에 발표를 합니다. 그것도 확실한지 안 한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오늘의 연수의 주관이 선관위에서 주관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너무 어필이 되면은 본말이 전도가 되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도 중간에 설명을 해서 이해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선관위가 오늘 연수 주관한다는 얘기 알고 오신 분들이 과연 몇 퍼센트나 될까요? 여기 와서 저는 알았습니다. 중앙당 연수국에서 이 연수 프로그램 진행하는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인포메이션이 각박하고 지금 이 자리에 말입니다. 지금 이 프로그램 시간도 바뀌었어요. 대선 주자들이 바로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될 타임이 지금 공중에 우리가 공허한 메아리가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물론 페이스북으로 중계가 된다고 그러니까 그게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중앙당의 핵심적인 그리고 책임이 있는 지도부들이 바로 이 자리에 목소리를 들어야 될 타임에 예. 그걸 간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짬밥이 있기는 있습니다. 이 자리에 좀 같이 참석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북구의 이명석 의원님하고 저하고 죄송하고 부끄럽기도 합니다만은 5선입니다. 할 만큼 했잖아요. 정당 분위기 모르겠습니까? 지역 정치 분위기 모르겠습니까? 중앙당 사무처에 사무총장님 오셨습니다만은 정치적 구력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하시는 말씀, 하시는 마음에 먹고 있는 뜻들을 가슴속에 새기고 가셔서 중앙당이 사무처가 바로 서고 아까 어떤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은 진짜 시도에서 일선에서 사단장 역할을 열심히 하고 있는 지방의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겸허하게 수렴할 때 국민의당이 바로 설 수 있고 우리도 다가오는 대선에서 괄목할 만한 의미 있는 득표율을 올릴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적어도 저는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이번 선거는 독자적으로 여대 야소를 이룰 정당은 없습니다. 연정이 불가피합니다. 민주당이 설사 대권을 쥔다 하더라도 120석으로 어떻게 정치합니까? 앞으로 국회의원 임기가 3년 이상 남았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연정이 불가피합니다. 만약에 가령 우리 국민의당이 주도적으로 정권 교체를 이루면은 금상첨화하겠습니다만은 만에 하나 차점으로 대권을 쟁취하지 못한 정권 교체를 못한다 하더라도 연정 파트너는 제 1순위입니다. 모든 정당의 정체성으로 볼 때라도 국회에서 다수를 차지하지 않으면은 대한민국 정치가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연정이 불가피하다는 얘기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다수당이 대통령 된다 하더라도 국민의당은 분명히 국무총리만큼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호남의 녹색바람, 호남 사람은 그렇습니다. 대부분 호남 분들인데 호남에서 정치하시는 지역 정치하시는 분들은 호남 지역민들의 유권자들의 성향을 너무 경험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캐스팅 보도를 줘야 되고 뭔가 우리의 뜻을 관찰할 수 없으면 그 정당은 죽어있는 정당입니다. 왜 국민의당이 녹색바람이 일어났습니까? 민주당의 비전이 없기 때문에 국민의당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이제 국민의당이 새로운 연정의 파트너가 된다고 했을 때에는 저는 분명코 우리 호남민들은 국민의당에게 다시 한번 기대를 거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야 호남의 실리가 있고 대한민국의 정치적 발전이 보장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박수 한번 쳐보십시오. 여러분들 의기소침하지 마십시오. 용기를 가지십시오. 그리고 지난 4.13 총선처럼 밑바닥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두벅두벅 지난 총선 때 했듯이 우리가 밑바닥을 다시 한번
주민들을 설득을 시키고 분위기를 환기시켰을 때 국민의당은 소기의 목적을 분명코 달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자신감 있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그 시간이 약 한 10여 분 남았습니다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산시 의회 의장실 박정희 의장님 말씀하시고요. 그 두 번째는 광명시 의회 복지건설위원장실 김규춘 의원님 말씀하시고 이렇게 좀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지금 당 대표님 도착해서 계시고요. 그리고 후보님들 세 분 다 한 분은 벌써 도착해 계시고 두 분은 한 10여 분 후쯤에 도착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선거연수원 주간 연수라고 시도당에 분명하게 공지를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펑크 낸 건 없습니다만 어제 정치 상황이 어제 갑자기 돌변하는 바람에 한교안 그것 때문에 그래 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군산시의 의장이신 박정희 의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군산시 의회 의장 박정희입니다. 요즘 연일 매스컴에서 박근혜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이름이 제가 박정희라 박근혜 이름만 나와도 가슴이 뜨끔뜨끔 해가지고 좌불안석인 그런 상황에 있는 박정희인데요. 지금 앞서서 지금 다들 말씀을 우리 당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중앙 지도부가 좀 더 강력해졌으면 좋겠다. 여러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좀 외람된 말씀을 좀 할까 합니다. 얼마 전에 TV에서 드라마에 도깨비라고 하는 그런 드라마가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공유라고 하는 그러한 연기자는 고려시대의 무사로서 김신이라고 하는 역할을 맡았는데 오랜 전쟁 속에서 삼국을 통일하는 데에 많은 공을 세웠는데 통일하고 보니까 전세가 잘못되어서 자기가 역적으로 물려가지고 가슴속에 칼을 맞아서 900년 동안이나 너무나 억울하고 원통해서 900년 동안이나 가슴속에 칼을 꽂고 다니는 그러한 도깨비가 되었답니다. 우리의 지금 국민의 정서가 그런 것 같습니다. 국민의 가슴속에 도깨비의 칼이 가슴속에 꽂힌 것처럼 국민 모두가 마음속에 멍이 들었고 국민 모두가 가슴속에 검을 맞은 것처럼 그 통증에 광화문으로 각 시도로 거리로 나가서 촛불 집회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와중에 우리 국민의당이 가장 먼저 탄핵을 주장을 했고 그것을 추진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로부터 탄핵을 누가 먼저 주장을 했는지조차도 잘 모르는 그러한 형태가 된 것이 지금의 우리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슴속에 칼을 누군가가 뽑아줘야 되는데 그 칼을 도깨비라는 드라마에서는 부부가 되는 여인이 그 칼을 뽑아준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 가슴속에 칼을 뽑아줄 수 있는 원통함을 풀어줄 수 있는 이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국민의 가슴속에 있는 칼을 뽑아주는 주역이 바로 여기 앉아 계신 우리가 되어야 되겠고 우리 국민의당이 되어야 되겠고 우리 국민의당 모두가 다 힘을 합해서 그런 마음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 올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되든 안 되든 대선이 있는 해입니다. 그동안의 정치가 국민의 가슴 속에 칼을 대는 그러한 정치였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칼을 뽑아줄 수 있는, 그래서 치료를 해줄 수 있는, 어루만져 줄 수 있는 당이 우리 국민의당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동감하십니까? 지난 4.13 선거 때 저희 지역구에는 김관영 국회의원님이 계세요. 탈당을 하고서 민주당이 전부인 우리 군산에 김관영 국회의원님이 탈당을 하셨습니다. 당선이 될지 안 될지 일촉즉발입니다. 4년 동안 정말로 열심히 일을 하셔서 4년 전에 6,500억이었던 예산이 1조 원이 넘게끔 정말로 발로 뛰어서 열심히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될지 안 될지 불안한 그러한 경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 시의원은 15명이 24명 중에 15명이 탈당을 했고 도의원은 4명 중에 3명이 탈당을 해서 김관영 의원을 보좌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새로운 정치를 하려면 김관영을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정말 각각 지역구에서 발이 부르트도록 뛰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에 7분이라고 하는 그러한 국회의원을 만들게 되었고 비례대표까지 해서 우리 군산시는 5명의 의원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누구도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중앙당에 지금 불만도 많고 저도 지금 바쁜 시간에 이 시간에 여기 와서 있을 때 뭔가를 얻으려고 왔는데 솔직히 불만스럽기는 여러분들이나 저나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불만을 가지고 있을 시간이 없다라는 겁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뭉쳐서 국민의 가슴 속에 칼을 뽑아줄 수 있는 국민의 당이 되어서 정말로 제대로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그러한 국민의당으로 만들어가는데 우리가 일치 단결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엊그제 우리 의회가 지금 열려서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군산 경제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요. 지금 현대중공업이 문을 닫아서 6천여 명의 실직자가 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저 역시도 지금 울산으로 국회로 정신없이 돌아다니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춘래 불내춘이라고 얘기했어요. 봄은 왔지만 봄이 아직 못 오는 그러한 말들을 했는데 봄이 올 때 아까 조금 말씀했어요. 우리 장성에서 오신 분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대로 봄을 만끽할 수 있는 푸른 녹색의 바람이 대한민국 전체를 휘두를 수 있고 대한민국 전체를 장악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우리가 오늘 다짐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많은 분들이 모여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빈자리가 있는데 그 빈자리에 10배, 20배, 100배, 1000배가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다짐을 해야 되는 것이 그 자리를 내 힘으로 채워야지 그 자리를 우리 서로 도와서 채워서 반드시 정권 재창출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하며 뭉치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힘을 내주셔서 한마음 한뜻으로 정권을 바꾸겠다라고 하는 그것도 우리 국민의당 이름으로 바꾸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있으면 4.13보다 더 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하면 됩니다. 동감하지 않으십니까? 자, 우리가 모두 하면 된다. 그 마음으로 우리 구호 한번
외치십시다. 네. 예, 여기 선거 관리위원회에서 하는 거라서 구호는 하지 말랍니다. 자, 우리가 모두 각자의 마음 속에 누구 원망하지 말고, 중앙당 원망하지 말고, 각자 우리 마음에 정말 국민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정당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가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네, 예, 반갑습니다. 광명시 의회 복지건설위원장 김기춘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조금 전은 박정희란 이름만 들어도 깜짝깜짝 놀란다는데요. 저는 이름이 김기춘입니다.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가슴이 쓰러내리겠습니까? 예, 제가 이름이 선치께서 하도 이름을 잘 지으셔서 전국적으로 방송을 탔기 때문에 이제 이름은 널리 알려졌습니다. 열심히 일만 하면 됩니다. 초선 의원으로서 사업을 하다가 추구한 바가 있어서 갑자기 의회 의원으로서 2달 마음 먹고 당선돼서 광명시의회 전반기에는 제가 의 운영위원장을 했고요. 후반기에는 복지건설 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광명시에서는 우리 국민의당이 조금 전에 얘기했던 나상선 의장과 김기춘 둘만이 지금 국민의당입니다. 그래도 광명시를 들었다 놓았다 합니다. 지난해 우리가 총선 때 우리 광명시가 국민의당이 득표율 1등했습니다. 2등이 더불어당, 3등이 새누리당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 광명시에 갑과 을지구가 있는데 을지구에 우리 국회의원 후보가 없어서 우리 나상선 의장님이 중앙당에 사정해서 주소가 부천으로 돼 있는데 광명 와서 국회의원 후보를 했습니다. 해서 또 정당 지수 1등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언론 플레이 많이 했고 이렇게 해서 지켜나간 우리 광명시입니다. 우리 국민성을 조금만 얘기할게요. 우리가 국민의당 여기 오신 국민의당 우리 의원님들은 정말 중앙당에서 또 얻고 다녀야 됩니다. 우리는 사선을 넘어왔어요. 죽을 고비를 정치 생명을 걸고 죽을 고비를 넘어서 이 자리에 와 앉아 있는 겁니다. 왜 정치를 더 오래 하고 싶은 마음도 있겠지만 국민의당이 좋아서 왔습니다. 이것은 곧 사선을 넘어서 왔는데 중앙당에 대한 불만도 많이 있습니다. 뭐냐? 우리 국민들은 이렇습니다. 잘 들은 사람도 있잖아요. 절대 높이 평가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평가? 우리 국민이 뭐라고 그래요? 미국 사람도 뭐라고 그래요? 양키, 미국 놈. 중국 사람도 뭐라고 합니까? 떼국 놈. 일본 사람도 뭐라고 그래요? 일본 놈. 근데 필리핀이나 태국이나 뭐라고 합니까? 태국 사람, 베트남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한 번도 중국한테 아무리 땅이 크고 아무리 어려워도 뭐라고 합니까? 떼국 놈이라고 그래요. 그만큼 우리 국민성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서는 그래도 힘이 있다는 겁니다. 언젠가는 이어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저도 많이 실망했습니다. 와서 연수라고 해서 왔는데 우리 얼마 되지 않은 당이 중앙당 조직표 하나 없이 책상에 조직표 하나 없습니다. 중앙당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릅니다. 도당도 어떻게 모르는데 이 상태에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책상 위에는 달랑 이거 하나만 있습니다. 우리 시의원 회의를 해도 이렇게 않습니다. 사선을 넘어온 우리 시도 의원들을 이렇게 좀 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정말 표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시도 의원들 표가 전부예요. 이럴 때 박수를 치는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해서 지금은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탄핵 전국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당이 약간 지지율이 저조할 수 있습니다. 탄핵만 딱 끝나면요. 지난번
우리 국민당 치고 올라가 보십시오. 아마 대선 전국이 되면 유동칠 겁니다. 분명히 올라갑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경 끼고 이런 분들 대통령 두신 분 없어요.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이번 아마 이 탄핵 정국막 딱 끝나면요, 대선 전국 들어가면 우리 국민당 지금 눈치 보는 사람 많이 있어요. 시도원도 눈치 얼마나, 국회의원들부터 눈치 얼마나 보는지 아십니까? 어디 가면 내가 살까? 국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철수 대표나 우리 그 국회의원 후보 계신 분들은 상당히 대한민국에서 똑똑하신 분이에요. 안철수 우리 대표님 정말로 컴퓨터 바이러스요, 이거 아무나 만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손학규 대표님, 그분은 경기도지사면서 경기도를 정말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신 분이에요. 우리 천정배 우리 또 대표님은 정말로 천재. 전라도에서 3명이 유명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한 분입니다. 남진, 그 다음에 천정배 의원, 김대중 대통령 이렇게 가는데요. 자, 우선 우리는 여기에 온 목적이 뭡니까? 아까 조금 더 말씀드렸지만 우리 그 나상선 의장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가번 받으러 올 목적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국민의당을 사선 넘어온 우리가 살리자는 목적 하나에 모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탄핵 정국이 끝나면 총선 정국으로 갔을 때는 우리 기초 의원들이 이 당을 살리지 않으면 우리도 죽는다. 나도 죽는다. 나도 정치생활 끝난다. 이런 각오로 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난번 눈치 보고 있는 국민들, 눈치 보고 있는 국회의원들, 눈치 보고 있는 시도의원들 다 오게 만듭시다. 그것만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겁니다. 하여튼 꼭 희망을 섞인 당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 합쳐서 한번 해봅시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정된 시간이 4시 반까지였는데 너무 열띠게 서로 그 토의를 하시느라고 시간이 좀 길어졌네요. 지금부터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우리 당 지도부와의 대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